요즘 따라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밥을 먹고 나면 금세 체하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젊을 땐 뭐든 막 먹어도 탈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 끼 식사도 조심스럽게 골라야 할 정도로 위장이 예민해졌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60대 이후가 되면 위산 분비량도 줄고 위 점막도 얇아져서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자극적인 반찬을 곁들여도 속이 쓰리거나 묵직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 건강에 좋다는 식품을 찾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배추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에 좋다고 하니까 생으로도 먹고 즙으로도 마셔보고 심지어 약처럼 챙겨 드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내가 먹고 있는 이 양배추 정말 내 몸에 잘 맞게 섭취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속을 편안하게 유지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으로 많이 먹고 체하거나 양배추즙을 공복에 마셨다가 오히려 속이 불편해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정확한 효능을 모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위 건강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상식은 무엇인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양배추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식사 후 속 불편함, 위염, 소화불량 같은 문제를 훨씬 덜 겪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속이 자주 불편하고 식후 더부룩함이 계속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불편함을 줄이는 첫걸음이 되어줄 거예요. 양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위 건강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가진 자연의 보약 같은 식품입니다. 첫 번째 효능은 위 점막 보호입니다. 양배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글루타민과 비타민유는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는 분들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상처난 위벽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개선입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시니어분들께 특히 유익하죠. 또한 양배추 속 효소는 소화를 도와 위의 부담을 줄여주며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주 체하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채소 중 하나로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양배추와 같은 항산화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항암 작용입니다. 양배추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십자화과 채소로 분류되는데 이 채소군은 공통적으로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발암 물질을 해독하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는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양배추는 칼슘은 물론이고 비타민 K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분들에겐 작은 양배추 한 장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양배추는 위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 면역력, 심혈관, 항암, 뼈 건강까지 전반적인 컨디션을 챙겨주는 정말 다재다능한 채소입니다. 매일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건강지킴이 양배추를 이제부터는 더 제대로 알고 드셔보세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매일 식탁에 어떻게 올려야 할지 고민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실용적인 활용법이 많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배추즙입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도 많지만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양배추를 잘게 썰어 믹서기에 갈고 면포에 걸러주면 되는데 여기에 사과나 당근을 함께 넣으면 맛도 더 부드럽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쌈입니다. 익히지 않은 생양배추 잎을 데치거나 살짝 쪄서 밥과 반찬을 싸먹는 방식인데요.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고 포만감도 높아 식사량을 조절하고 싶은 분들께 좋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날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찜입니다. 양배추를 반으로 자른 뒤 찜기에 넣고 익히기만 하면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소금과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훌륭한 반찬이 되고 돼지고기나 닭가슴살과 함께 곁들이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죠. 네 번째는 양배추 볶음입니다. 들기름에 마늘, 양파와 함께 양배추를 살짝 볶아보세요. 고소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 아침 반찬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배추 스프입니다. 양배추, 당근, 양파, 토마토 등을 함께 끓여내면 부드럽고 따뜻한 한 끼가 됩니다. 속이 허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드시면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냉장고 속 반찬이나 요리에 양배추를 자주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비빔국수나 라면 위에 채 썬 양배추를 올린다든가 김치볶음밥에 곁들인다든가 매 끼니 한 조각이라도 챙겨 드시면 몸이 점점 달라질 겁니다. 양배추는 조리법도 간단하고 어떤 요리와도 어울려 매일 섭취하기 좋은 채소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 하루 한 끼만이라도 양배추를 꼭 챙겨보세요. 양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섭취를 피하거나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대표적인 오해들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양배추는 위에 안 좋다는 말입니다. 양배추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든다거나 위산을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양배추는 오히려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생으로 먹었을 때 소화가 어렵거나 위에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익혀서 섭취하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는 찬 성질이라 몸을 차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방에서는 일부 채소가 찬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데요. 양배추는 실제로 따뜻한 조리법을 선택하면 그 성질이 중화되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데치거나 볶아서 섭취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는 매일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오해는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일부 있지만 이는 대량으로 생양배추를 매일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식사에서 섭취하는 양, 그리고 익혀서 먹는 방식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즙은 아무 때나 마셔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양배추즙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긴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 식전 30분쯤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 신장이 약하거나 이뇨작용이 강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배추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건강을 위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올바른 정보로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양배추는 단독으로 먹어도 충분히 건강에 좋지만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배추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궁합식품은 두부입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한 편인데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 두부볶음, 양배추 두부쌈으로 활용하면 위에도 부담이 없고 속도 편안해져 시니어분들에게 딱입니다. 두 번째는 현미밥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는 현미밥의 복합 탄수화물과 만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식사 때 흰쌀밥 대신 현미밥과 양배추쌈을 곁들여 보세요. 소화에도 좋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양배추와 당근은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노화 예방, 시력 보호, 면역력 강화에 좋은 조합이며 양배추와 당근을 함께 넣은 생채나 샐러드는 가볍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강식이 됩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양배추의 불용성 식이섬유와 만나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변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 사과 주스나 양배추 사과 샐러드로 응용하면 상큼하고 달콤한 맛 덕분에 입맛 없는 날에도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고령자 식단에 양배추와 닭가슴살은 훌륭한 조합입니다.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으며 근육 유지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찐 양배추에 삶은 닭가슴살을 곁들이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한 끼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조합하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도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점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세요. 양배추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고 계시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양배추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이트로겐 GOITROGEN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양배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혀서 드시면 고이트로겐 함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 익힌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염이 있는 경우 생으로 드실 경우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데치거나 쪄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돼 있어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혈전 예방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양배추를 갑자기 많이 먹을 경우 약물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과잉 섭취에 대한 주의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관 방법과 위생 상태입니다. 양배추는 수분이 많아 보관 중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겉잎을 떼어내고 속잎 중심으로 보관하고 자르거나 찐 후에는 가급적 하루 이내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식초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헹구는 방식으로 세척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매우 훌륭한 채소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을 잘 선택해야 진정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소화기관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부드럽고 익힌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지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경우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 시기와 양을 알고 드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먼저 하루 섭취 권장량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하루 100지에서 15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양배추잎 35장 정도 분량으로 한 끼 식사에서 반찬으로 한 번 또는 아침 저녁에 나눠 드시는 방식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양을 100지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고 익히거나 쪄서 드시면 위장 부담이 줄어 더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섭취 시간대는 아침 식사 시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위벽이 민감해져 있을 때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점막을 보호해 위염이나 속쓰림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양배추국이나 양배추즙, 계란찜에 넣어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의 시작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대에도 가볍게 먹기에 좋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많은 날이나 속이 더부룩한 날에는 삶은 양배추를 소량 곁들여 드시면 소화 흡수에도 좋고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늦은 시간에 생양배추를 먹는 것은 가스를 유발하거나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동 전후로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운동 전에는 생양배추보다는 부드럽게 익힌 양배추를 소량 섭취해 포만감은 줄이고 체내 수분과 비타민 공급을 돕는 용도로 운동 후에는 양배추 샐러드나 김치 형태로 드시면 노화 방지에 좋은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 위장 보호, 면역력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즉, 양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이나 당뇨병, 혈액응고제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시간과 양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최대한 식사와 함께 익힌 상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양배추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내장지방, 위 건강, 염증 문제로 걱정 많으셨던 시니어 분들께 양배추는 부담 없이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식이란 점, 이번 영상을 통해 새롭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건강식이 아니더라도 제철에 나오는 채소 하나로도 우리 몸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제부터 매일 식탁 위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끓인 양배추국 한 그릇, 저녁에 살짝 익힌 양배추 반찬 하나로 속이 편안하고 기분까지 가벼워지는 건강을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양배추가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던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60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쉽고 실천 가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